예전에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이 몇 년에 한 번 인테리어를 싹 갈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왜 바꾸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도 프랜차이즈들은 몇 년에 한 번 인테리어에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테리어를 바꿔도 큰 논란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걸까요? 정기적으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낡고 촌스러운 매장이 되거든요. 오늘의 수요시장 비주거용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간이 주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인테리어니까요. 음식점, 미용실 또는 사무실을 가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공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입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깔끔하면 그 가게나 회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좋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이 후광 효과입니다. 인간은 다면적인 정보를 해석하기 힘들어합니다. 대신 이 다면적 정보를 뭉뚱그려 일관성이 있는 정보로 바꿔 해석하죠. 때문에 무언가를 좋게 인식하면 관계된 다른 개별적인 요소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그 공간에서 판매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기적인 인테리어 시공도 이러한 맥락 때문입니다. 멀쩡하다고 과거의 인테리어를 유지하면 낡고 촌스러운 매장이 되고, 소비자들은 그곳에서 파는 상품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죠. 인테리어를 바꿔나가면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하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사무 공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또 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정기적인 변화를 주고 매우 큰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 인테리어는 주거용 인테리어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2019년 기준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24.5조 원인데 이 중 주거용이 13.4조 원, 비주거용이 11.1조 원이죠. 하지만 주거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을 보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은 어떨까요?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20년의 업력을 쌓아온 아지오 디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9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요. 현재 6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배 정도의 성장이니까 굉장한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초기에 비해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여 년의 인테리어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브랜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의해서 선순환이 돼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고객이. 인테리어 진입장벽이 쉽고 시장은 넓어지다 보니 무분별하게 준비 안 된 창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AS라든지 어떤 책임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 건축 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보유해야 일정의 공사를 하게끔 법률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시고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활용해 보시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업용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초보 업자들이 좀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면 그건 뭐가 있을까요? 진행하다 보면 앞공정이 있고 뒷공정이 있는데 현장에서 감리자 혹은 설계자가 그 일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학습이 좀 부족하다면 공정의 어떤 연결, 흐름이 틈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형국에는 재료비의 인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인건비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소재나 재료의 선택의 폭이 이걸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조명을 예를 들면 1, 2만 원대의 조명부터 진짜 막 1000대 조명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소재나 재료에 대한 게 이 등락폭을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굉장히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거리들, 핫한 장소들 이런 데에 끊임없이 가서 보고 같이 느끼고,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인테리어 호갱당하지 않는 꿀팁이 있을까요? 돈을 지불을 하고 결과물을 투자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과정들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력이나 사무실 정도는 방문을 좀 하셔서 그 회사의 정보를 신뢰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지오로 오면 되는 건가요? 아지오 디자인이 맞습니다.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가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타일이 좋고 조명이 좋고 이걸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하던가요? 뭔가 좀 감성적이고 컨셉이 좀 부여되고 스토리가 있는 공간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플랜의 스터디 카페를 예를 든다면 학습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취향에 맞게 여러 좌석을 배치해서 기능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지만 전이 공간이라고 사진에 좀 담을 만한 어떤 감성적인 공간, 그런 걸 항상 부여하려고 기획 의도를 하고 있죠.
인테리어 시장의 미래 전망은 업종이 계속 재창출됨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업종별로 프라다임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커튼 치는 독서실이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요. 골프 같은 경우 지하에서 치던 것들이 지금은 다 스크린 게임장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유를 즐기면서 치고 있거든요. 모든 산업이 이렇게 브랜딩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공간이 자꾸 스토리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의 증가로 조금씩 성장하던 인테리어 시장은 코로나를 맞아 폭발적인 성장을 맞았습니다. 2019년까지 24.5조 원이던 시장이 20년엔 41.5조, 그리고 작년에는 60조 원 규모로 성장했거든요. 이런 시장의 성장에 따라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도 같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에 비하면 적은 규모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뤄진 폭발적인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은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이 주도해왔습니다. 재택근무와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반대급부로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은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가 풀리고 사람들이 다시 사무실과 상업 공간을 찾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공간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긴 했죠. 하지만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용 인테리어고, 비주거용 인테리어는 매우 더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회사나 가게가 탄생하는 것보다 교체되면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수요가 주가 되는 구조상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뤄진 주거 공간에 반해 상업용 인테리어는 표준화가 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각 공간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 인테리어의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는 있어도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좋은 시장, 경영자에게 좋은 시장, 근로자에게 좋은 시장은 서로 다릅니다. 비주거 인테리어 시장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확실한 건 시장의 높은 경쟁 강도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만은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선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는 이 시장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길 바랄 수도 있겠네요.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